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제 1권 훈련병 시절 47번째 이야기 각계전투 1. 약진과 포복. 군대에서의 훈련 중 쉽고 만만한 것이 있겠는가마는 훈련병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훈련은 PRI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각계전투 훈련입니다. 훈련소 일정을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전반기는 바로 PRI라고 부르는 사격술 훈련이고 후반기는 각계전투 훈련입니다. 기타의 훈련 과목은 위 두 가지 큰 훈련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끼워서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사격술 훈련이 군인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총쏘기를 가르치므로 군인 개개인의 전투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훈련이라면 각계전투는 사격을 응용한 실제적인 전술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이 각계전투는 더 나아가 분대전투, 소대전투, 중대전투, 대대전투, 연대전투 등 대규모 합동작전을 가능케 하는 그 기초가 되는 훈련인 것입니다. 각계전투 훈련에 대해서도 군대 오기 전에 선배들로부터 수많은 무용담과 체험담을 들었습니다. 특히 포복을 하다가 팔꿈치가 다 까졌다느니 또는 눈물고기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 등은 나로 하여금 각계전투에 대하여 공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각계전투 1단계 훈련은 수류탄 교육을 마치고 바로 가까이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각계전투 1단계라고 쓰여있는 교장으로 이동하여 실시되었습니다. 각계전투 교장에는 커다란 글씨로 훈련 구호가 씌어 있었습니다. 훈련의 땀 한 방울은 전투의 피 한 방울. 우리는 언제나처럼 먼저 이론 교육을 받았습니다. 각계전투의 목적, 주간위장과 야간위장, 은폐와 엄폐, 방향 탐지 및 거리 판정 등의 이론 교육을 받은 뒤 각계전투의 기본 주간이동 방법인 약진과 포복을 배웠습니다. 약진은 전투 시 이동 방법 중 가장 빠른 것이다. 약진은 엎드린 자세에서부터 시작하여 총 9개의 구분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포복에는 낮은 포복, 높은 포복, 응용 포복 등이 있다. 낮은 포복은 아군이 적의 관측으로부터 보호되지 않고 이동 속도가 요구되지 않을 때 자세를 최대한 낮춰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땅에서 떼지 않고 이동하는 것이다. 이때 총구가 땅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높은 포복은 적의 관측으로부터 위험이 적을 때 그리고 이동 속도가 요구될 때 실시하며 발 뒤꿈치는 땅에 붙이고 엉덩이는 어깨보다 낮게 하며 손과 발을 신속히 움직이며 전진한다. 응용 포복은 적의 관측 및 사격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신속히 전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실시하며 이때 총열을 잡고 총은 허리에 두며 필요시 즉시 응사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약진과 포복 세 가지를 교관의 이론 교육에 이은 시범조교의 시범을 보고 즉시 실습에 들어갔습니다. 약진은 쉽게 이야기해서 엎드렸다가 재빨리 일어나서 미리 예상한 지점까지 달려가서 다시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이 동작을 군인은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PRI 사격 자세 때도 모든 동작을 구분지어서 실시한 것처럼 약진도 총 9개 구분 동작을 만들어서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각 구분 동작이 기합이 되었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훈련이 가장 힘든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포복이었습니다. 낮은 포복. 우리는 최대한 몸을 땅에 밀착시켜야 했습니다. 조교들은 우리가 엎드린 사이를 다니며 조금이라도 땅에서 떨어진 사람을 군화발로 밟고 다녔습니다. 추운 겨울 냉기가 올라오는 누런 황토 땅 위에서 우리는 떨어져서는 못 살 것 같은 연인이라도 되는 양 땅을 껴안고 몸을 최대한 붙여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오른손으로 총 인멜빵을 잡고 두 손을 머리 위로 뻗어 다이아몬드형으로 만든 다음 앞으로 당겨 전진했습니다. 다음은 높은 포복.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높은 포복입니다. 기본 자세가 무릎과 팔꿈치를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인데 이때 조건이 엉덩이가 어깨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체 구조상 다리가 팔보다 길기 때문에 엎드리면 당연히 엉덩이가 높이 들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엉덩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다리를 벌려야 하고 또 발 안쪽을 땅에 붙여야 했기에
기본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합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전진. 포복 앞으로. 조교의 명령에 우리는 그 자세로 팔과 다리를 움직여 신속히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복 훈련을 받는 교장 바닥에 돌멩이가 많았습니다. 황화교장은 황토흙이 많은 곳이기에 돌멩이가 많지 않은 곳이지만 유독 그곳은 많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일부러 돌멩이를 가져다 흩어놓았다고 하더군요. 이 돌멩이로 인해 팔꿈치가 까지고 고통이 더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한겨울이라 내린 눈이 군데군데 녹지 않고 있었고 또 두꺼운 침투복을 입고 훈련을 받았기에 팔꿈치가 까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쩌다 돌멩이가 팔에 걸리면 그 고통은 뼛속까지 아리게 느껴졌습니다. 응용포복은 그나마 나았지만 앞서의 훈련으로 지친 우리에게 힘들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각계전투 훈련을 하는 동안 우리는 완전히 황토흙을 콩고물 삼아 버무려 놓은 인간 인절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돌멩이에 채어 얼얼한 팔꿈치와 무릎의 통증을 달래며 또 너무도 고픈 배를 움켜잡고 우리는 흙투성이 침투복이 얼어서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벗삼아 터덜터덜 네모반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마흔여덟 번째 이야기, 각계전투. 이 황화교장과 각계 2단계. 1981년 1월 5일 새해 첫 훈련은 각계전투 제2단계 훈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연휴 동안 내린 눈으로 황화교장은 온통 순백의 눈천지였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백설 위를 우리는 새해 첫 발자국 족적을 남기며 각계전투 제2단계 교장으로 갔습니다. 각계전투 2단계는 지형지물에 이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포탄이 떨어져서 생긴 탄은 벽돌담, 건물, 나무 등골 등등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전투하는 방법을 시범조교의 시범과 실습을 통해 배웠습니다. 포탄이 한번 떨어진 곳에는 다시 포탄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다. 따라서 전쟁터에서 타는 만큼 안전한 곳은 없다. 지형지물을 이용할 때 물체의 우측으로 관측과 사격을 하고 전진 시에는 좌측으로 진행해야 한다. 건물 내에서는 빛에 의한 음영을 이용하여 자신을 은폐하고 창문에서는 20-30cm 이상 이격하여 적에게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독립수나 갈래길 등 쉽게 눈에 띄는 현저한 장소는 피해야 하며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사실 전쟁 영화에서 많이 보았던 장면들이고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과 한 번쯤 해보았을 전쟁놀이 같은 것이었기에 실습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쉬운 것도 어렵게 가르치고 그 사이에 얼차려라는 양념은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군대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야간 각계훈련을 주간 교도훈련으로 실시했습니다. 즉 주간이지만 야간 상황을 상정해서 야간 각계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야간 각계는 정숙보행과 야간 포복, 그리고 적 발견 시 행동과 조명탄 낙하 시 복지부동 자세 등을 배웠습니다. 역시 모든 훈련은 얼차려와 현찰박치기가 유유적절하게 혼합된 군대식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우리는 눈이 녹아 질펀해진 누런 황토 위에서 뒹굴고 기고 뛰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훈련장에 있는 취사장에서 먹은 점심 식사는 평소 자대에서 먹던 것보다 그 양이 너무 적어서 오후가 되자 배가 너무 고파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제 훈련 수첩에는 그날의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일 눈 위를 기고 뒹굴었다. 오후에는 눈이 녹아 황토 흙물에 온통 범벅. 또 야외 교장에서의 식사는 형편없다. 부대에서보다 절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밥을 먹은 배는 금세 고프다고 아우성이다. 배는 고프고 온몸은 황토물로 젖어 해가 지기 시작하자 냉동인간이 된다. 돌아오는 길에 못이 얼어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버걱버걱 소리를 낸다. 아, 이 비참한 모습을 어느 여자가 보면 나를 남편 삼으려 할까? 각계전투 제2단계를 마치고 다음날은 구급법 및 총검수를 훈련한 뒤 1981년 1월 7일 각계전투 제3단계를 훈련했습니다. 각계 3단계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원흉, 철조망 통과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고 누워서 총을 가슴에 얹고 그물처럼 쳐진 철조망 아래를 등으로 기어 통과할 때면 마치
눈앞에 철조망 가시가 금방이라도 나를 찌를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앞을 보지 못하고 등으로 기어 전진하다 보니 방향을 잃어 옆으로 나아가기 일쑤였습니다. 수없이 반복 또 반복, 지치고 지쳐서 철조망 아래 누워서 하늘을 보며 잠시 쉴라치면 조교는 철조망을 흔들며 전진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할 철조망 아래는 많은 선배들이 지나간 흔적으로 주변보다 낮았고, 이로 인해 눈 녹은 물이 흘러들어 온통 누런 황토 흙탕물 고여 있었습니다. 이곳을 등으로 누워 헤집고 다녔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철조망 통과를 마치고 나니 모든 사람들이 황토물에 빠진 누런 생쥐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각계 3단계는 이 밖에도 통나무 다리 등 장애물 통과와 그리고 최종 목표 지점을 향해 돌격 앞으로 하는 것까지 하고서 각계 전투의 모든 과목 훈련을 마쳤습니다. 세부적인 각계 전투 과목은 3단계까지 마치고 이제 각계 4단계에서 그동안 배운 각계 전투 모든 과목을 하나의 코스를 통해 종합 숙달하는 것으로 각계 전투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각계 전투 3단계를 마치고 그날따라 훈련이 조금 일찍 끝냈습니다. 이제 훈련도 막바지이고 각계 전투 훈련도 내일만 받으면 되니까 일찍 끝내주나 보다. 우리는 나름 좋은 생각을 가지며 비록 누런 황토 흙으로 뒤범벅이 된 몸이지만 빨리 부대로 돌아가 씻고 저녁 먹을 생각에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교장을 출발하여 순조롭게 행군하여 돌아가는데 갑자기 인솔하던 소대장이 정지를 시켰습니다. 중대 제자리 섰. 동작 그만. 보행군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모두 제자리 앉아. 소총을 거꾸로 들고 오리걸음으로 돌아간다. 전체 오리걸음으로 앞으로 가. 그때서야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흔아홉 번째 이야기, 각계전투. 3. 눈물고개. 군대 오기 전 각계전투 훈련 때에 반드시 넘는다는 눈물고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물고개는 각계전투 교장으로 가는 입구에 야트막한 오르막 비탈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통해 매일 각계전투 훈련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눈물고개라는 이름은 각계전투가 끝나면 훈련소의 훈련 일정이 거의 끝나가고 이로 인해 훈련병들의 정신 상태가 풀어지기 때문에 이를 다잡기 위해 거의 트집에 가까운 이유를 들어 기합을 주는데, 이때의 기합이 얼마나 혹독한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각계전투 3단계를 마치고 황토물에 빠진 생쥐꼴을 하고 부대로 복귀하고 있던 1981년 1월 7일 오후 4시. 평소보다 1시간이나 빨리 교육을 마쳤다고 속으로 좋아하며 돌아오던 우리를 교관인 소대장이 행군을 멈추게 하고 보행군기를 트집 잡았습니다. 중대 제자리 섰. 동작 그만. 보행군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모두 제자리 앉아. 소총을 거꾸로 들고 오리걸음으로 돌아간다. 전체 오리걸음 앞으로 가. 우리는 소총을 거꾸로 철모 위로 들고 오리걸음으로 10여 분 이상을 걸었습니다.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오리걸음 10분이면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입니다. 게다가 소총까지 머리 위로 거꾸로 들고 하려니 입에서 신음소리가 절로 나고 개중에는 지쳐 쓰러지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소대장이나 조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매섭게 다그치며 오리걸음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그 눈물고개 언덕 위까지 왔습니다. 전체 제자리 섰. 1소대 일어섰. 1소대만 내려가고 나머지는 대기한다. 실시. 1소대는 일어서서 내려가고 우리들은 위에 남아서 다시 쪼그려 뛰기 등 기합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언덕 너머에서 소대장과 조교들의 고함 소리가 들리고 훈련병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조교 한 명이 올라오더니 우리 2소대를 데리고 고갯길을 내려갔습니다. 언덕 아래 저쪽에는 1소대원들이 오리걸음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언덕 아래쪽에 집합했습니다. 전체 소총을 거꾸로 잡고 철모 위에 손을 얹는다. 실시. 지금부터 오리걸음으로 이 고개를 오르도록 한다. 올라가는데 조금이라도 요령을 피우거나 딴짓하는 놈들은 끝까지 오르게 할 것이다.
준비. 우리 걸음 앞으로 가. 행군간에 노래한다. 노래는 어머님 은혜. 노래 시작. 우리는 소총을 거꾸로 들고 오리걸음으로 언덕을 오르며 어머님 은혜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언덕은 너무 미끄러웠습니다. 황토 길이 녹았다가 어월기 시작하는 때라 미끄럼틀 같았습니다. 한 발 올라가면 두 발 미끄러지고 내 엉덩이는 뒤따라오는 사람 철모를 깔고 앉아야만 했습니다. 노래 소리는 웅얼웅얼 거리는 소리로만 들리고 소리소리 지르는 조교들의 악쓰는 소리만 겨울 저녁 하늘을 울렸습니다. 겨우 기다시피 해서 3분지 일지 몰랐을까? 동작 그만. 원위치. 그 정도밖에 못하나. 이렇게 해서는 종일 있어도 못 올라간다. 다시 우리 걸음 앞으로. 또다시 어머님 은혜를 부르며 우리는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며 오리걸음으로 언덕을 올라야 했습니다. 이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는 참으로 군인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노래입니다. 나중에 자대에 가서도 이 노래만 부르면 반드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훈련병에게 두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 누구라 할 것 없이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리걸음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어머님 은혜가 모두의 가슴에 눈물이 되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두 번의 원위치를 더한 뒤에 우리의 눈물고개 통과는 끝났습니다. 조교가 3소대를 부르러 간 사이 우리는 평지길을 오리걸음으로 이동하여 1소대가 대기하고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우리는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 쪼그려 뛰기와 제자리 달리기를 하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당할 때는 엄청나게 긴 시간인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3소대가 도착했고 뒤이어 4소대도 오더군요. 그들도 모두들 눈물 콧물이 범벅되어 눈물고개의 맛을 톡톡히 보고 오는 듯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래도 오늘의 고난보다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쉬운 번째 이야기, 각계전투 4. 종합숙달 코스 첫 번째. 황화교장. 누런 황토울기 끝없이 펼쳐져 있는 이곳을 기고 뒹굴고 달리기 4일째. 각계전투 제4단계 훈련은 훈련소 제21차 교육이었습니다. 1981년 1월 8일. 오늘은 각계전투 제4단계로 종합숙달 코스입니다. 즉, 그동안 배운 위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최종 목표를 향해 돌격 앞으로 하는 것까지를 하나의 코스로 모든 상황에 대처하면서 숙달시키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가 큰 훈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합숙달 코스만 마치면 힘든 훈련 과정은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입대한 지 꼭 한 달이 되는 날, 정규 훈련 일정상으로는 총 24일 중 제21차 교육이었습니다. 이 훈련을 마치면 이제 앞으로 종합 측정을 대비한 마무리 훈련만 하면 되었기에 소위 훈련소 말년으로 좀 더 조금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의미는 이제 군인으로서 최소한 전투에 참가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진짜 군인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아침 일찍 출발하여 황화교장 도착. 4단계 훈련장에서 먼저 학습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너희가 배운 각계 전투를 종합숙달하는 훈련이다. 이 훈련을 통해 그동안 배운 각계 전투의 요소들을 적재적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실제 전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될 것이다. 종합숙달 코스는 총 700m의 거리에 그동안 너희가 배운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코스가 마련되어 있다. 각 코스에서 너희들이 배운 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그 조는 반복 훈련 및 원위치하여 처음부터 다시 반복하도록 할 것이다. 조 편성은 각 분대 10명이 한 조가 되어 총 16개 조로 하고 각 조는 20분 간격으로 출발한다. 오전에는 1소대와 3소대가 먼저 출발하고 오후에 2소대와 4소대가 출발한다. 1소대, 3소대는 돌격선으로 이동하고 나머지는 오전 동안
그동안 배운 것들을 반복 교육하도록 한다. 이상. 교관인 소대장의 지휘하에 당내무반장과 조교들이 각 소대를 이끌고 이동했습니다.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했던가요? 우리 2소대가 그랬습니다. 늘 1소대 다음으로 2소대가 따라붙었는데 오늘은 어찌된 일인지 1, 3소대가 먼저 가고 2, 4소대가 5호로 밀린 것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편성이 사실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코스를 도른 사람은 오후에 훈련을 대충 받아도 되지만 오후에 코스를 돌아야 하는 팀은 오전에 평상시처럼 훈련을 빡세게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전은 아직 날씨가 추워서 땅이 덜 녹은 상태에서 훈련을 하는데 오후에는 땅이 녹아서 황토진창에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이 조건이지만 그러나 누구에게 항변할 수도 없이 그저 우리의 불운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우리 소대가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나중에 훈련이 모두 끝난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억울한 이야기에서 다루기로 합니다. 우리는 오전 동안 또다시 약진, 포복, 철조망 통과 등을 반복 훈련하며 뒹굴어야 했습니다. 이제 교육장에 쌓였던 눈들도 거의 녹아서 포복을 할 때면 돌멩이들이 팔과 무릎에 많은 고통을 갖다 주었습니다. 1소대와 3소대가 뛰고 있는 종합 숙달 코스에서는 엄청나게 큰 총소리와 병사들의 함성소리, 호루라기 소리, 그리고 조교들의 악쓰는 소리가 뒤섞여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오전 훈련이 끝나고 점심 식사 시간에 본 1소대와 3소대는 그야말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소총까지 모두가 황토흙으로 덧칠을 한 모습으로 눈만 꿈먹꿈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은 무척 밝았고 목소리조차 달라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한 사람의 호기로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전 동안 코스를 돌며 훈련한 것을 개선장군들의 무용담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는 친구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당해보지 않은 우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오후에 우리가 당할 일이 걱정스럽고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51번째 이야기, 각계전투. 5. 돌격 앞으로. 1981년 1월 8일 13시 오후 교육 시작. 우리는 임무를 교대하여 종합 숙달 코스의 시작선인 돌격선 앞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날씨는 오후 들면서 화창하여 며칠 전 내린 눈들이 녹아 땅이 질펀해 있었습니다. 즉시 2소대 일조가 출발했습니다. 위장은 조교의 설명만으로 대신했습니다. 주변에 위장에 필요한 나무나 풀 등이 별로 없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2소대 2조가 출발하고 3조인 내가 속한 조가 대기했습니다. 제3조. 조교의 지휘에 우리가 복창했습니다. 제3조 돌격선 앞으로. 돌격선 앞으로. 개인 간 2m 간격을 두고 각자 위치에 엎드려 출발 준비. 출발 준비. 마침내 조교의 출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제3조 약진 앞으로. 약진은 적의 조준 사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짧은 시간에 7, 8보 정도 지그재그로 달려가서 엎드려야 합니다. 약진 후에 이어지는 포복. 낮은 포복과 높은 포복, 응용포복 등으로 은폐 엄폐물로 기어들어가니 금세 소총과 옷의 앞쪽은 황토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철조망 통과. 이 철조망 통과 코스에는 LMG-30이라는 기관총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즉, 철조망 위로 기관총을 쏘아대는 가운데 우리는 등으로 기어 철조망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둔중하고 시커먼 기관총에서 발사된 총알은 반대편 흙으로 쌓아놓은 언덕에 날아가 박혔습니다. 오전 동안에 계속 들렸던 총소리가 바로 이 기관총 소리였던 것입니다. 지상 30cm 높이로 그물처럼 쳐진 철조망은 간신히 한 사람이 누워서 소총을 가슴에 끌어안고 지날 수 있는 높이였습니다. 게다가 바닥은 이미 눈 녹은 물로 인해 흙반, 물반이었습니다. 철조망을 통과하면서
땅을 울리는 총성과 눈앞으로 핑핑 날아가는 총알은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철조망 통과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철조망 통과를 마치자 우리의 온몸은 황토 도금을 한 황토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장애물 코스, 통나무다리 등 여러 가지 장애물과 벽돌담과 건물 등 여러 상황을 상정한 코스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각 코스마다 조교가 배치되어 있어서 우리들이 잘못하면 다시 원위치 시켜서 다시 하도록 하면서 진행시켰는데 포복과 철조망 통과가 힘들었기 때문인지 장애물 통과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 지점이 멀리 보였습니다. 그리 심하지 않은 오르막으로 된 작은 산봉우리였습니다. 우리 앞서 출발한 이조가 함성과 함께 그 오르막을 오르며 돌격 앞으로를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잠시 대기하다가 앞조의 돌격이 끝난 다음 돌격을 준비했습니다. 탄알집 교환. 조교의 통제에 따라 비록 탄창은 없지만 탄창을 교환하는 흉내를 내었습니다. 착검. 역시 훈련병은 대검이 없기 때문에 착검하는 것도 흉내만 냈습니다. 수류탄 안전핀 제거. 하나, 둘, 셋, 투척. 지금부터 돌격 앞으로를 실시한다. 함성을 크게 지르고 소총 조정관을 자동으로 놓고 지향 사격 자세를 취한다. 최종 목표 주변에서는 적과 백병전을 해야 한다. 만약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시 원위치 반복 교육할 것이다. 전체 돌격 앞으로. 마침내 돌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지향 사격 자세를 취하고 언덕을 달려 올라가면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지친 데다가 황토물에 절은 몸이니 오르막을 달려 올라가려니 금방 숨이 차오르고 함성은 잦아들었습니다. 이를 조교가 가만둘 리 없었습니다. 원위치. 우리는 다시 내려와서 돌격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함성이 그것밖에 안 나오나? 그러면 너희는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번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만약 이번에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늘 끝까지 너희만 반복시킬 것이다. 알았나? 준비. 전체 돌격 앞으로. 우리는 다시 함성을 지르며 돌격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조금 오르니 숨이 차고 함성이 간간히 나올 뿐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교는 다시 원위치 시키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무래도 한 차례 원위치는 통과 이래 같았습니다. 산 위로 오르면서 우리는 적병으로 세워놓은 허수아비와 타켓들을 향해 찔러 총도하고 개머리판으로 돌려치기를 하면서 마침내 최종 목표 지점까지 올랐습니다. 산 위에 오르니 그 아래 우리가 지나온 길이 환히 보였습니다. 우리 뒷조들이 출발하여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떤 조는 기고 또 다른 조는 달리고 또 우리 다음 조는 우리가 그랬듯이 돌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던 60년대 초반에 우리들의 놀이는 대부분 전쟁놀이였습니다. 6.25가 끝난 지 10여 년이 지난 때인지라 그 영향인지 몰라도 우리는 편을 나눠 공격하고 방어하는 놀이를 하곤 했었습니다. 오늘 각계전투 속달 코스를 돌고 나니 바로 예전에 우리가 했던 전쟁놀이가 생각났습니다. 오늘의 훈련이 마치 그때 우리가 했던 전쟁놀이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격을 마치고 내려온 우리는 양지 바른 곳에서 모여 앉아 휴식했습니다. 이때 조교 한 명이 오더니 통제를 했습니다. 오늘 훈련을 받느라 수고했다. 고생한 너희에게 상을 주겠다. 전체 담배 일발 장전. 한 사람도 열에는 없다. 모두가 담배 한 대씩 입에 문다. 실시. 군대에서는 담배 피우는 것도 역시 군대식이었습니다. 모두들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것이 그렇게 흙탕물에서 기고 달렸는데 담배들은 멀쩡하게 보존하였다가 아무 이상 없이 꺼내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본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조교가 크게 생각해서 내린 상이 나에게는 고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어길 힘이 내게는 없었습니다. 옆 전우에게서 담배 한 대를 받아 물었고 그 매캐한 연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군대 생활 중에 2번 담배를 피웠는데 바로 이때와 나중에 제대 말년이었습니다. 전자는 타에 의해서
그리고 후자는 자의에 의해서 피웠지만 끝내 담배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군대 가서 담배를 배운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각계전투 훈련은 끝났습니다. 돌아오는 발길, 어둠이 짙게 깔린 비포장도로를 터덜터덜 돌아오는데 얼어가는 옷자락이 버벅버벅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했다는 성취감으로 마음 한편에 뿌듯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탕팩